제가 은행권 부실채권에 대해서 경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거의 2022년 말에 관치금융이 들어갔죠. 최근에 주담대 쪼이는 것만 관치금융이다라고 언론사에서 유리해질 때는 관치금융 이야기 안 하더니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관치금융 그랬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관치금융은 2022년 말이었다. 그거는 그냥 제 뇌피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본인이 관치금융을 2번 했다. 첫 번째가 2022년 말이고, 그때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억지로 금리를 눌렀죠. 그리고 두 번째 관치금융이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때 대출을 쪼이고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관치금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대출을 못 받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대출을 내주죠. 그게 첫 번째가, 코로나 때 워낙 저금리가 나왔을 때 원래는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인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 또 그때 전세가를 엄청나게 올리도록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갭으로 가격 올린 사람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부실로 터지는 상황에서 DSR 우회해줘가지고 대출 못 받는 사람들한테 대출 받게 해준 것들, 그리고 관치금융으로 금리 억지로 눌러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대출 많이 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내줬기 때문에 이 부실들이 계속 퍼져갈 것이다. 디레버리징을 하고 DSR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DSR을 완화하고 정책 대출을 풀어주니까 부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은행 깡통 대출이 5조가 넘어갔습니다. 지난해 1분기 말에 3조 7,500억이었는데 지금 5조 3,700억으로 1조 6천억 가량이 늘었다. 이 깡통 대출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수익 여신인데, 무수익 여신이라는 것은 은행권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여신 대출. 그래서 기업 무수익 여신이 3조 9천억으로 대폭 증가했죠. 대부분이 기업 무수익 여신에서 증가를 했죠. 그 다음에 가계 무수익 여신도 4,200억 정도 늘었다. 근데 가계 무수익 여신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0%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기업 무수익 여신은 어디서 많이 늘어났을까요? 1번 대기업, 2번 중견기업, 3번 중소기업, 4번 자영업자. 그 다음에 가계 무수익 여신은 어디서 늘었을까요? 1번 주택 관련 대출, 2번 주택 외 대출. 여기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무수익 여신이 많이 터지기보다는 오히려 중소나 자영업자 쪽에서 많이 터지겠죠. 그 다음에 주택 비 관련 대출은 줄었어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비주택 대출은 줄었는데 이쪽에서 무수익 여신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겠어요? 늘어난다면 이쪽이겠지. 특히 작년 올해는 2019년, 2020년에 다른 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만기 때까지 계속 고정금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5년 후 갱신되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은행권이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을 때 대출 회수가 들어간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제가 대출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빌려줬는데 줬다 뺏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갱신되는 시기에 뺏어간다. 그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 일단은 주택 관련 대출 위험하고, 그 다음 중소 자영업자 위험하다고 하는데, 특히 자영업자들. 자, 기업 부채가 부실해지는 것은 숨겨진 가계부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의 1분기 부실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0% 급증했는데, 도소매업과 부동산 업종 부실대출이 역대 최대치로 늘었다. 부실대출이 어디서 나왔다? 도소매업과 부동산 업종 부실대출. 부동산 업종은 당연히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는 거고, 도소매업, 저 사람들 기업대출로 분류가 되지만 실제는 가계부채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 가계부채가 그래도 최근에 떨어졌느니, 또는 세계 1등 아니고 2등이라느니, 전세보증금이라는 이자가 없는 대출, 개인 간의 사적 대출, 그 다음에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실질적 가계대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요,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1등이고 GDP 대비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어디서 터진다? 결국엔 부동산업에서 터진다. 또 도소매업, 이거는 내수 침체 때문에 나타난 일이죠. 내수 침체 왜 돼요? 기소비 지출이 많으니까. 내수가 침체되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소비가 왜 줄어요?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소비 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소비에 쓸 돈이 없는 경우가 많죠.
비소비 지출 왜 늘었냐? 내 집 마련한 사람들 원리금 내느라고, 내 집 마련 안 한 사람들 주거비 내느라고, 혹은 집 살려고 돈 모으느라고. 이건 비소비 지출은 아니지만 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죠. 그럼 지금 은행권 부실은 어디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집값 거품에서 나오고 있는 거다. 집값 거품이 소비 침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고 했을 때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곳으로 자꾸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부동산에 처박아 버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근데 부실이 4분기 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왜? 코로나 때 내줬던 자영업자 만기 연장, 상한 유예 계속 해줬던 이 50조가 올해 9월에 돌아옵니다. 물론 많이 줄었죠, 처음에 내준 것보다. 근데 이 마지막 남은 이 50조는 더는 회수가 어려운 악성 부채다. 악성 부채라는 거. 회수가 안 된다. 이자도 회수가 어렵다. 무수익 여신. 또는 저렇게까지 유예해줬는데도 아직도 못 갚고 있다? 고정 이하 여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 이것은 거의 정상채권 아니면 요주의 채권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건전성이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실 채권이 이렇게 늘었어요. 문제는 상매각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상매각 규모는 은행이 손실 보는 규모입니다. 근데 은행이 손실 보는 이 상매각은 어디서 내고 있어요? 대손 충당금에서 내고 있죠. 그럼 대손 충당금은 당장 손실로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은행 수익이 역대급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고 있을 땐 모르죠. 문제는 이 대손 충당금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대손 충당금을 늘리는 그 상황에서 손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손실로 안 잡히고 있는 건데 은행에서 대손 충당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비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냐? 조금만 더 쓰면, 예를 들어서 저 5조 중에서 늘어난 한 2조 정도 가량을 또 대손 충당금으로 상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금융당국의 기준치보다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그만큼 손실로 잡히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대손 충당금 하는데 계속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이다. 계속 상매각을 해가지고 없애는데도 계속 늘어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하는데 그 해수욕장 같은 데서 막 머리 감고 있는데 옆에서 위에서 몰래 이렇게 계속 샴푸를 부어. 까마도 거품이 계속 나고 거품이 점점 더 많아. 지금 은행이 처한 현실이 그거예요. 이만큼 부실해졌는데 부동산으로 계속 부양을 한다? 전세 사기가 터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2022년 역전세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 빌라에 만연한 바지 사장 세워가지고 팔아치우기의 산물이에요.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저 만기도 부실한 것을 안전하게 보이게 만들어줘서 지난 5년간 버텼던 건데 그 부실까지 흘러들어오게 되면요, 은행권 부실 규모 얼마나 커질까요? 글로벌 금융이 왜 터졌어요? 부실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내줬는데 집값을 계속 올리니까 결국에 한계점을 맞이해서 무너질 때 터진 거죠. 지금이 딱 그 시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지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하는 거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영끌이에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프라임 등급이 아니라 서브프라임이라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값 올라간다고 계속 대출을 내준 거예요. 그걸로 오히려 집을 더 부양을 해줘. 그걸 파생 상품을 엄청나게 만들어내죠. 우리나라도 집값 올리는데 커다란 파생 상품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전세 자금 대출. 집값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세 부실은 안 생기겠어요? 이 와중에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데 부동산 원 같은 경우가 요즘에 하락지표 반영 늦게 하고 하락지표를 은근슬쩍 상승으로 바꾸죠. 통계 조작하고 있죠. 이미 작년에 통계 조작 한번 했어요. 실거래 가격지수 떨어졌는데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거래 신고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지수가 한번 발표되면 변동되면 안 되는데 그걸 2달이나 바꿔놨어요. 하나는 상승으로 하나는 보합으로. 그게 통계 조작 아니에요? 백종원이 왜 욕먹어요? 그 몇몇 가지 잘못해서? 아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그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윤석열 정부 맨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이라고 이야기해놓고서 윤석열 정부 때 지금 통계 조작하고 있는 거 봐봐라. 작년 9월부터 9월 10월에 실거래 가격지수 하락 나왔는데 상승 보합으로 바꿔놨다.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심리 계속 부추기는 거지. 작년에요? 다른 정책 대출 줄였는데 국토부에서만 정책 대출이 늘었어요. 국토부에서 뭐 자영업자를 도와줘요. 국토부에서 경제를 살려요. 국토부 집값 올리는 데다가 정책 대출 때려 박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내가 박상우를 역대 최악의 국토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지금 다 부실로 만들고 있어요. 이 와중에 무슨 소득이 오르긴 뭘 올라. 그것도 통계 조작 아니에요? 괜히 하느니 경고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버블 붕괴 직전 닮았는데 문제는 일본은
기업 부채 비중이 높았다면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비중이 높다. 근데 문제는 버블기 일본에 전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본에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막 부동산 사는 거 물론 있었겠지만 우리나라만큼 심했겠어요 지금? 괜히 하는 일본식 붕괴 경고하는 게 아닌데 버블의 끝에 왔는데도 아직도 더 오른다? 여기 와가지고 뭐 평균 10억 이런 진짜 10억 진짜 분명히 내가 얼마 전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평균 10억이요 평균 10억이다 돌파했다라는 건요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상대적 고가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더 되면 평균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야 평균 10억? 보세요. 강남 여기 올라갈 때는 60 몇 프로 올라갔다고 했다가 여기 떨어질 때는 얼마나 떨어졌냐. 지금요 6월 거래량 매우 미미하죠. 이런 거 가지고 낼 수 있겠어요? 언론들이 지금 평균 10억이니 뭐니 시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게 매국노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버블 일본 닮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금 자유로워진 창드래곤이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냐 지금. 일본 버블 닮았다. 나라 망가고 있다. 경제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하는 전망 뚝 떨어졌죠. 부동산으로 부양하면 나라 망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부동산으로 아직도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양신들은 나라 망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매국노들이라고 내가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